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23차시 시작합니다. 네, 8주차 두 번째 차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는 치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어로 물어보도록 하죠. Please explain about human teeth. 네, 얼마나 자세한 이야기를 할지 한번 찾아서 들어보죠. 네, human teeth are complex structures designed for biting, tearing, and grinding food during the process of digestion. 네, 이 process of digestion은 mastication이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Anatomically, teeth consist of several parts. 네, 이것은 치아의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rown. 네, crown은 읽어보면 the visible part of the tooth above the gum line. 네, 그 치은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은 위에 있는, 즉 치은이라는 것이 잇몸이니까 잇몸의 상부에서 눈에 보이는 파트, 여러분들이 하얗게 보이는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The crown is covered by enamel. enamel이라고 하는 에나멜 혹은 뭐 범낭질 써드릴게요. 이것은 보통 순한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혹은 뭐 사기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도자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뭐 굳이 따지자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the crown is covered by enamel, which is hardest substance in the human body. 이 부분 굉장히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the hardest substance in the human body. 보통은 이제 사람의 몸에 있는 경조직이라고 하는 하드 티슈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은 bone입니다. 뼈이죠, 뼈. 하지만 치아는 뼈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죠. 뼈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뼈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고, 그리고 이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몸속에서 생산해낸, 우리 몸이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하디스트, 경도가 높은, 최고의 경도를 가지고 있죠. 강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경도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이 물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파절에 저항하고 있지만 주로 그러니까 잘 긁히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hardest substance인데 이것은 그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경도가 가장 높습니다. And protect the underlying layers of the tooth에서 이네멀 아래쪽에 있는 다른 레이어들을 보호하고 있죠. 실제로 이것의 에나멜의 두께는 범낭질의 두께는 뭐 아주 얇은 곳에서부터 한 1.5mm, 2mm, 뭐 2.5mm 정도, 그 정도가 최대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 구조 자체는 재생이 되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경조직인 뼈, 본이라고 하는 것 역시 칼슘 덩어리이지만 이 뼈라는 것은 부러졌을 때, 그리고 부러지지 않았을 때도 일생 내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뼈가 계속해서 변하는 데 비해서 에나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조직 자체가 다시 재생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썩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이완된 것인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디캘시피케이션이 되고 나면 입안, 오랄 캐비티라고 불리는 데에서 리캘시피케이션, 재광화라고 하는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가끔씩이라기보다는 뭐 매순간 일어나죠. 매순간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비가역적, irreversible한 스테이트가 되었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에나멜이라는 것은 형성되고 나면 이 에나멜을 형성하는 에나멜로블라스트라고 불리는 에, 그 세포, 에나멜을 만드는 세포가 다 사멸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뼈나 혹은 이나멜의 아래쪽에 있어서 조금 밑에 나오는 4번에 나오는 덴틴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여하간 고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혹은 더 그 후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and protects the underlying layers of tooth 했었죠. 두 번째 이제 루트인데 크라운과 루트를 이제 주로 나눌 수가 있죠. 즉 일반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뿌리라고 불리는 부분이니까 치아가 심겨져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The root is the portion of the tooth that is embedded in the jawbone. 네,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오랄 캐비티 설명드렸을 때 검 속에 임베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embedded in the jawbone입니다. 이 jawbone은 뭡니까? jawbone은 두 개가 있죠. 맥슬라하고 맨더블 두 개가 있습니다. 맥슬라하고 맨디블 두 개에서 이 알베올라 소켓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nd hold the tooth in place에서 뿌리가 박혀 있어야지 그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치주염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질환에 의한되어서 그 뿌리 주변에 있는 뼈들이 녹아내리게 되면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드러날 수도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는 치아는 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is covered by a layer of cementum. 시멘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크라운에 있는 이나멜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했을 때 크라운은 이나멜이라고 하는 경조직, 하드 티슈로 둘러싸여 있고 루트라고 하는 부분은 시멘텀이라고 하는 경조직, 좀 다른 경조직인데 서로의 경도가 많이 틀립니다. 이나멜에 비해서 시멘텀은 굉장히 물러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무르진 않지만 에나멜과 대비했을 때는 그 경도가 많이 떨어지죠. 요거 그리고 두께도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얇은 조직 시멘툼이라고 하는 백악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백악질이라고 할 때 이 백악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흰색 그 암석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백악기 할 때 그 백악과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그 시멘tum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which anchors the tooth root to the surrounding bone and ligaments.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을 bone이라고 하는 거, bone and ligaments라고 되어 있는데 뼈와 인대라고 되어 있죠. 이 뼈와 인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먼저 뼈, 여기서 말하는 뼈를 알베올라 본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치조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가먼트라고 하는 것을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뭐 복수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겠습니다. 흔히 그래서 줄여서 PDL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PDL이라고 하고 이것은 치주인대가 되죠. 여기서 페리오돈탈이라고 썼을 때 보면은 페리오돈탈, 네, 오돈트라고 하는 것, 돈트 혹은 오돈트라고 하는 것은 치아, 투스를 가리키는 거고 페리라고 하는 것은 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리오돈탈 리거먼트라고 하면은 치아 주위라는 뜻이 되고 이걸 줄여서 치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치약의 이름 중에 이 단어와 비슷한 뜻,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앞쪽에 있는 부분을 쓰고 그 치약의 제품명으로 쓰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치주염을 위한 치약일 것 같은데 뭐 그 치약이 특별히 치주염을 위한 치약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건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라고 하는 것은 치아 주변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 리가먼트인데 치아가 뼈, 치조골, 알베올라 본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인대이고 여러분들이 치아를 이렇게 지금 이 강의는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앞니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앞니가 좀 제법 많이 흔들리신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시면 머리 전체가 같이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머리를 딱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약간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생리적인 피지올로직 리미트 하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가 보통은 1mm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뭐 1mm라고 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1mm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까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이유는 이 페리오돈탈 리가먼트의 두께 때문입니다. 이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는 하드 티슈가 아니죠. 하드 티슈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네멀이랑 시멘tum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덴틴 이 세 가지가 치아에 있는 하드 티슈이고 이 하드 티슈가 아닌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는 소프트 티슈인데 이 소프트 티슈는 에, 찌그러지죠. 스퀴징이 되죠. 스퀴즈드 되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치아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치주인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정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 치주인대의 역할을 통해서 치아가 이렇게 뼛속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자세한 것은 후수 과목에서 배우실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 그래서 루트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본과 리가먼트, 그러니까 루트에 리가먼트가 붙어 있고 그 리가먼트를 통해서 서라운딩 본, 알베올라 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치조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아시면 좋겠고 여기서 말하는 알베올라라고 하는 것은 알베올루스라는 것의 형용사인데 이것은 원래는 페포 아시죠? 페포가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써보면 발음만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페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렁, 그 허파죠, 허파에서 허파꽈리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그 작은 굉장히 작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작은 것을 알베올루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취조골도 그런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을 디스크립션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네멀이고 the enamel is the outermost layer 가장 바깥에 있는 층으로서 투스 크라운에 있는 구조고요. It is highly mineralized substance. 네, highly mineralized 되어 있기 때문에 hardest인 것입니다. Substance composed mainly of hydroxyapatite crystal.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hydroxyapatite crystal 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Providing strength and protection against decay and damage 해서 decay, 우식이죠. 썩는 것이고 썩는 것이나 데미지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색깔도 좀 투명합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덴틴은 에나멜 그 안쪽에 있는 것인데요. Dentin is the layer of the tooth beneath the enamel and cementum 해서 덴틴은 이네멜과 시멘tum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조직이고 치아를 이루고 있는 경조직 중에서는 그 양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약간의 재생이 일어나고 일생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과 리페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리제너레이션과 리페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이것이 오늘의 네 번째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 네 번째 과제여서 리제너레이션과 리페어의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셔서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ntin is not as hard as enamel. 네, 덴틴은 에나멜만큼 강하지는 않죠. 그 강하다기보다는 경도가 높지는 않고요. But it's still resilient.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고 protective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장 강력한 그 경도를 가지고 있는 이나멜이 최외곽에 있고 그 속에 덴틴, 약간의 리질리언트한 덴틴이 있음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에 잘 견디는 그런 그 뭐랄까 메케니컬 인테그리티를 가지게 되는다고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펄프라고 해서 치수라고 번역이 됩니다. 치수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치수로 번역되는 펄프는 흔히 이제 과거에는 신경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 펄프 속에는 신경, 너브 엔딩들이 들어있고 이 너브 엔딩들은 주로 이제 온각과 그 온각, 템퍼러처하고 페인을 센세이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the pulp is the innermost part of the tooth. 가장 속에 있고요. located within the pulp chamber. 근데 보통 크라운 속에 있는 펄프가 위치하는 공간을 pulp chamber라고 부릅니다. and root canals. and root canal에 들어있는 것은 루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루트 커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펄프가 위치하는 공간 중에서 1번 크라운 속에 있는 것은 펄프 체인버이고 2번 루트 속에 있는 것은 루트 커넬이라고 하게 됩니다. It contains blood vessels, 혈관, nerves, 신경, 그리고 connective tissue, 그 혈관과 신경을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 보좌하고 있는 주변의 결합 조직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The pulp is vital for the nourishment and sensation of tooth 해서 이 펄프가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vital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치과에서 사용될 때 vi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vital pulp 혹은 non-vital pulp라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신경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이제 치아에다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크라운 앤 루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금 칸이 모자라니까 지워서 CEJ라고 쓰고 요것은 시멘토 이나멜 정션. 정션은 경계라는 뜻이죠. 시멘토 에나멜 정션에 줄여서 쓰면 CEJ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크라운 앤 루트 정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운의 가장 최외곽층 아우터 모스터 레이어가 이네멀이고 루트의 최외곽층이 시멘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멘텀과 에나멜의 경계는 다시 말하면 크라운과 루트의 경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크라운 앤 루트 정션은 시멘토 에나멜 정션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줄이면 CEJ라고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CEJ를 훨씬 많이 쓰는 표현이고 크라운 앤 루트 정션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걸 또 다시 이제 cervical line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cervical line. 근데 cervix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목이라는 뜻이에요. cervix가. cervix의 형용사형이 cervical이고요. 자궁경부라고 할 때 보통 경부라고 하는 cervical cancer 하면 자궁경부암을 뜻하게 되는데 목에 해당되는 잘록한 부분, 치아에서도 크라운과 루트 부위가 서로 연결된 부분이 좀 잘록하거든요. 그래서 잘록한 부분을 일컬을 때는 cervix라고 하는데 이것의 형용사형이 cervical이고 cervical line이라고 하면 물론 cervical line of the tooth가 되겠지만 치아의 치경선이 되면서 흔히 이야기할 때는 시멘토 에나멜 정션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있는 crown and root 정션을 읽어보면 This is the point where the crown and roots of the tooth meet. 네, 글자 그대로죠. It is often near the gum line. 네, 보통 치주 상태가 좋을 때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젊은 사람일 때는 되게 치주 상태가 괜찮을 편일 텐데 gum line, 치은선 아까 말씀드렸던 gingival line이라고 쓸 수 있겠죠. 치은선 근처에 있게 되고 is covered by the structure called gingival or gum tissue 해서 잇몸에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잇몸이 이렇게 뒤에 퇴축,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인 에이징 프로세스라든가 혹은 페리오돈탈 디지즈, 치주염에 의해서 이렇게 리세션, 뒤로 물러나는 퇴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 CEJ가 드러나게 되고 치아의 뿌리, 루트가 드러나게 되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게 되죠. 치아가 길어 보이게 되고 잇몸 사이가 이렇게 떠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와 있는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를 보면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is fibrous tissue that attach the tooth root to the surrounding bone. 제가 아까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죠. It provides support and allows for slight movement. 네, 약간 움직인다고 그랬고요. Within the socket. 이 socket이라고 하는 것은 alveolar socket이라고도 부르는데 치아가 들어있는 곳이 되겠죠. 아래쪽에 설명이 좀 더 나와 있는데 Human teeth ar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based on their shape, function, and position of the mouth. The primary type of the teeth are 해서 incisor, canine, premolars, and mol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것은 요 부분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릴 때 salivary gland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서는 definition이니까 please explain about the salivary glands 라고 한번 물어보죠. 네, salivary glands are group of the exocr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exocrine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ocrine이라고 하는 것은 외분비선. 네, 이렇게 gland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어떠한 액체를 분비하는 것이 gland인데 exocrine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endocrine이라고 해서 내분비이고요. 내분비 내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들을 보통은 호르몬 같은 것들을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salivary gland는 exocrine gland이고 입안에 위치하거나 혹은 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saliva를 생산하는 것인데 이 saliva의 정의는 a clear fluid that aids in digestion, lubricate the mouth and help maintain oral health 해서 소화를 돕고 입안에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안의 건강,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pairs of major. 네, major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큰 거라는 것이죠. 대타액선 세 가지가 있고요. 수많은 minor salivary gland가 입안에 위치한다 해서 parotid glands, submandibular glands, sublingual glands 이 세 가지가 대타액선입니다. 그래서 the parotid glands are the largest, 네, 가장 크죠. 이 parotid라고 하는 것은 귀밑샘으로 번역이 되고요. 저 밑에 한번 써보죠. 네, 귀밑샘으로 번역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watery type of saliva, 네, 이것을 이제 장액성 타액이라고 그러는데 잘 흐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침이 고인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런 침들이죠. 그래서 이제 귀 바로 앞쪽,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submandibular gland하고 sublingual gland는 둘 다 floor of mouth, 의 바닥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먼저 submandibular gland는 beneath the lower jawbone, 네, 그 아래 턱뼈 아래쪽에 있으면서 양쪽에 있게 되겠고요. mucus and serous saliva를 이제 같이 내게 되죠. 그래서 입안에 이제 윤활주의 작용을 하고요. 역시 소화 역할도 합니다. sublingual gland는 가장 작은 것인데 턱 바로 아래쪽, 혀 바로 아래쪽에 floor of mouth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역시 mucus 형태의 살라이바를 생산하죠. 자, each major salivary gland has its own duct that carries saliva from the gland into the oral cavity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parotid gland의 duct는 Stensen's duct라고 부르고 submandibular gland의 경우는 Walton's duct 그리고 sublingual gland의 경우에도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과목 자체가 그 어려운 것을 다루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parotid gland의 덕트의 끝부분, parotid 덕트 끝부분을 parotid papilla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양쪽 뺨 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만져서 안에 보면 이렇게 살짝 볼록한 부분들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네, 요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번 moistening and lubricating 해서 윤활 작용하고 이렇게 음식을 젖어서 소화시키기 좋게 만들죠. digestion 해서 saliva contain enzymes such as amylase 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소화를 탄수화물의 소화를 처음부터 돕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rotecting oral health라고 해서 wash away food particles에서 음식물의 조각들을 씻어내리게 되고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을 처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anti
박테리얼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테이스트 앤 다이제스션 해서 이게 이제 두 번 같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챗GPT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테이스트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maintain pH balance of the mouth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치아 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